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신사임당님이랑 함께 집필한 인생은 실전이다가 교보문고 종합순위는 이북,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판매를 합산한 순위인데 이 순위에서 아직도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 책 술술 읽힙니다. 뼈 때립니다. 이런 비슷한 책 또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댓글로 아니면 메시지로 이렇게 좀 여쭤보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1초 만에 떠오르는 책이 있더라고요.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고 작가님이랑 함께 쓴 책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다가 약간 생존, 돈 요쪽으로 키워드가 더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는 공부, 자기개발, 내적 성찰 요쪽으로 더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은 실전이다 읽어보시고 어떤 감동을 많이 받으셨거나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영감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읽으셔도 분명히 느끼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다 읽어보시고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읽어보셔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인생은 실전이다 서평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평은 정말 좋습니다. 왜? 제가 이제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 거를 바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느낀 거를 딱 서평으로 적어주셨는데 길지 않은 서평인데 진짜 실사례가 정말로 몸으로 겪은 거를 완벽하게 풀어주셔갖고 이거는 소개해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허락을 받았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블로그 닉네임은 밤하늘님이시고 밤하늘님은 2아이의 엄마이시면서 워킹맘이십니다. 제가 한번 바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저자들의 머릿말에서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상황에 따른 맥락이 존재할 뿐 절대적인 정답은 사실 자기 스스로만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에 100% 아니 200% 공감한다. 일단 맥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류의 얘기는 진짜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맥락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이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때는 정답이지만 지금은 오답일 수도 있고 그때는 분명히 오답이었는데 지금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정답이지만 그들한테는 오답일 수도 있고 그들한테는 정답이지만 우리한테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전이에요. 그래서 맥락은 정말 중요합니다. 맥락이라는 단어는 항상 리마인드 하시면서 맥락에 대해서 꼭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드리면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지 말고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생각해보기를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인생은 실전이다에서 말이죠. 이제 책 내용을 이제 발췌해 주셨는데 몇만 원 아끼자고 자잘한 일까지 전부 스스로 한다면 그 시간에 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일을 기회비용으로서 포기해야 한다. 중략. 마냥 열심히 살 게 아니라 노력을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 목표라는 바에 이룰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레버리지,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인지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나도 얼마 전까지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지렛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뭐 보편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써주셨고 뭐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해서 돈을 주거나 어떤 형태로 아웃소싱을 해서 여러분은 그 시간에 더 큰 부가가치를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왜 레버리징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냥 아웃소싱이 아니라 아웃소싱 이렇게 외주만 줘도 그게 아웃소싱인데 여기서 저는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아웃소싱을 통해서 더 큰 부가가치, 더 큰 효용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징이 뭐예요? 차입을 통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돈이나 어떤 자본의 차입이 아니라 타인의 능력을 차입을 해서 내 인생의 행복도, 내가 원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카테고리를 아웃소싱도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인생 레버리지라고 계속 책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책에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저도 신사임당님도 똑같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오늘 되게 이 밤하늘님께서 리마커블한 실사례를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러다 레버리지의 책과 부자들의 시각에 따른 개념을 접하며 생애 처음으로 지난 주말 2시간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최저시급에 맞춰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불한 금액은 단 33,200원. 이모님은 2시간 동안 점심 먹은 설거지와 화장실 2군데, 그리고 거실 청소를 해주고 가셨다. 나는 그 2시간 동안 자본주의의 맛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탄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다 괜찮았던 나는 유독 화장실 청소에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끙끙거렸다. 그래서 단 3만 원 돈으로 정말 반짝반짝하는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가로하고 믹스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어 같이 앉아서 커피 믹스를 먹느라 20분을 보내긴 하였으나 나머진 시간에 충실히 본연의 임무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나에게 3만 원은 정말 큰 돈이다. 하지만 주말 2시간 나에게 책 읽는 자유시간과 말끔해진 화장실, 그리고 남편에게로 향하는 불만의 감정을 상쇄시키기에 3만 원은 정말이지 약소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주에 한 번씩 이모님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고 한 달에 빠지는 6만 원을 남편과 나의 용돈에서 3만 원씩 빼야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용돈이라는 게 없는데 쩝. 아무튼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3만 원을 투자하여 얻는 그날의 행복감은 체감 30만 원이랄까? 의지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신사임당 유튜버를 좋아한다. 뭐랄까, 눈치가 있고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여튼 그런데 부자의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 많은 것들이 내게 체화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은 실전이다를 읽고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이 많은 것이 체화가 되셨다. 이건 너무 좋은 방향이네요. 이제는 딱히 놀랍지 않고 그렇지, 그치, 맞아 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나를 보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이겠지. 이분은 좀 핵심 정말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제 교모문고에 갔더니 책이 1위에 올라 있더라. 유튜브와 마케팅 힘이 대단하다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면 2위고 이제 에세이에서 1위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책에 썼잖아요. 유튜브가 열어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챕터도 저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힘은 여러분 막강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신사임당님 팬덤도 크고 해갖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기획 자체가 신사임당님 저희 채널 구독자 성향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책을 많이 파는데 이렇게 팍 폭발하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마케팅도 결국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메모하며 접어둔 구절이 제법 되는 듯 하였으나 막상 정리하려니 또 제대로 안 되네.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뼈를 때리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았지만 내 주변 열심히 살기만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그전 열심히만 살고 있었다. 그것이 나는 참으로 슬프다. 마지막에 뼈 때리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분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이제 양육이나 집안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은 아웃소싱을 해서 그 시간에 더 큰 부가가치 일을 해서 그 부가가치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정확하게 밤하늘님이 써주셨어요. 그날의 행복감은 체감 30만 원이랄까? 그럼 3만 원 쓰셔서 30만 원 버신 거니까 부가가치로 어떤 효용으로 10배 수익 내신 거잖아요. 이거보다 완벽한 레버리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누구한테는 화장실 청소가 쉬울 수가 있지만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아이돌 보는 게 쉽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너무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누구는 돈 버는 일이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서평이 대단한 게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맥락 얘기를 합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레버리징 할지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관련해서 얘기를 영상에서 조금 하니까 몇몇 분들이 자기 생각이랑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무슨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아웃소싱을 하고 레버리징을 하냐. 그분들 생각도 맞는 얘기예요. 만약 그분들이 전업주부면은, 그다음에 전업으로 가사를 전담하시는 남편분이시면은 본인이 청소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랑 양육이랑 때로는
이게 난이도를 굳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 비교는 안 되지만, 양육이 일에 비해서 힘든 부분은 그 점인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거는 솔직히 제가 원하면 쉴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낼 방법도 있고요. 근데 양육은 그게 없거든요. 양육은 그게 없거든요. 제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결국엔 우리 가족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양육이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정말 힘든 상태에서 참다 버티다 확 꺼지면은 오히려 그게 더 큰 피해, 정말 음의 블랙스완으로 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가사 같은 부분에서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후배들, 이 아이를 낳는 친구들한테는 나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 그 진짜 양육이라는 게, 특히 아기가 진짜 갓난 아기고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손이 더 많이 가고 경험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때 오히려 조금 금전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갖고, 심지어 그 투자라는 게 만약에 뭐 주변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있으면은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돈을 좀 넉넉히 드리고 와서 애 좀 적극적으로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불러갖고 그때 투자를 하는 게, 멀리 보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 가치가 다 다른데, 그때 돈을 쓰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오히려 지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커피 마실 거 오히려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뭐 지금 좀 쓸모없는 돈, 낭비가 될 것 같은 돈 있으면 그걸 아껴서 이때 되게 큰 부가가치의 투자, 그러니까 이때 나의 정말로 내 행복을 좀 지켜주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삶의 레버리징이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 밤하늘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조금 더 코칭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33,200원인데 일주일에 2번 부르신다 그랬으면 이제 66,400원이잖아요. 저는 4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4만 원 돈 나올 거 아니에요? 4만 원. 네, 한 14만 원, 15만 원 돈 나올 텐데, 그러면 8시간 확보되는 거잖아요. 8시간. 8시간이면은 정말로 각 잡고 책 읽으면은 책의 난이도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책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여러분이 책을 집중해서 읽으려고 유료 독서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책을 좀 깊게 읽으려고 유료 독서 모임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분은 진짜 좀 똑똑한 분이에요. 여기도 말도 써 있죠. 의지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딱 핵심이 따박따박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청소 같은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해주시는 분들한테 외주를 준 다음에 그때 독서를 하는데, 한 달에 8시간이면 책 한 권은 저는 진짜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1년,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읽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2권 정도를 꾸준히 읽어보면은 지적 희열감,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정보 습득, 모든 면에서 이거야말로 이미 나는 엄밀히 말하면은 나는,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시회피 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청소를 하려고 돈을 낸 거지만 나는 그 시간에 독서를 하려고 청소를 외주를 준 거야. 그러면 이 약 물고 독서를 해야 돼. 이때 독서에 집중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읽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누가 봐도 이때 돈을 썼을 때 몰입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앱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돈 모아놓고 만약에 지면은 돈 못 갖고 가고, 그런데 보면 완주율이 높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거는 뭐 제 주변에 이 사례는 저도 뿐만 아니라 저 뭐 고 작가님, 근데 제 주변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분들 사례들, 독자분들 사례들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해서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이분은 벌써 여기 써주셨죠? 주말 2시간 나에게 책 읽는 자유 시간과 말끔해진 화장실, 책 읽는 자유라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행복해. 막 정서적으로 피폐했던 부분을 독서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또 쉬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쉬잖아요. 행복해.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뭐 하는 모습을 주말에 보고 있어? 엄마 이렇게 독서하고 있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갈까요? 엄마가 정서적으로도 행복한데 그 다음에 엄마가 독서까지 하면서 엄마가 심지어 거기서 읽은 내용을 나중에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이게 여러분 부가가치로 따지면은 이분이 과장이 아니에요. 행복감 체감은 30만 원이랄까? 이게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걱정 없이 책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이게 30만 원 더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맞벌이시잖아요. 맞벌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상상 스퀘어는 제가 옛날부터 세팅을 해놓은 게 재택근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당 5만 원씩 추가로 줍니다. 왜? 청소 아주머니, 청소 아저씨 불러갖고 청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을 불러서 그때 청소를 맡기고 2-3시간 쉬세요. 뭐 그거를 굳이 돈으로 아끼려면 아끼셔도 되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여유가 왜냐면 이거는 원래 아이가 없으면 못 받는 돈이거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면은 삶이 훨씬 풍족해지고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을 매달 20만 원씩 주마다 5만 원씩 해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이게 되게 꿀인 게 만약에 부부가 같이 저희 회사에서 다니면서 아이를 낳으면 40만 원 지원받는 거예요. 엄청 꿀이죠 이게. 아무튼 밤하늘님이 제가 책에서 그냥 이야기를 주장했지만 그 실사례를 책보다 더 완벽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너무 저는 이 서평 읽는 순간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인생은 실전이다를 안 읽으신 분들도 이런 삶에서 현실 레버리징, 아파트 사는 레버리징, 주식하는 레버리징이 아니라 진짜 내가 무언가 타인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 행복도를 올리는 이런 현실적 레버리징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바마님께서 책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까 대단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유튜버 마케팅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까 그 다음에 똑같은 책의 메시지라도 어떻게 조금 더 깊게 전달할까 유튜브 힘 대단하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도 있고 SNS 힘이 대단하죠. 이런 사고작용을 통해서 뭐 앞으로 인생은 실전이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다양한 컨텐츠, 영어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 뭐 학습에 대한 컨텐츠도 소개해 드릴 거고 제품도 소개해 드릴 거고 할 텐데 앞으로도 꾸준히 조금 더 깊게 소통하는 거를 저희 마케팅의 한 방향으로 가져가서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에 저희 같이 뭐 전달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서평 써주신 밤하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또다시 한번 인생은 실전이다를 사랑해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